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시면 뭘 남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어? 너무 뻔해서 대답하기 힘들지. 너무 뻔해서 대답하기 힘들 거야. 그죠? 한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돈이야. 아, 현금, 부동산, 채권, 주식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돈이야, 돈.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왠지 민망해. 그죠? 민망한 줄은 알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맞죠? 우리가 뼈 빠지게 번 이유가 그래도 내 자녀가 나처럼은 살지 말으라고, 저 지하에서 시작하지 말고 3층 정도에서는 시작해 달라고 정말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어쩜 그렇게 대놓고 말하냐, 그죠? 대놓고 드러내고 말하는데, 제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변호사 연차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럼 돈 말고 자녀한테 뭘 남겨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을 오랫동안 해와봤습니다. 뭘 남겨줘야 되냐면, 일단은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고 또 손자를 기르면서 부모가 관여해서 이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 마마걸들, 그렇게 관여해서 이혼시키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못해서 이혼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게 요즘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돼요. 새삼스럽게. 그 다음에 부모가 처신을 못해서, 부모가 처신을 못해서 속속이는 그 손주보다도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짐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제 밥상머리 교육과 관련해 가서는, 저는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들 좀 어머님들한테 잘하세요 좀. 그래 삼시세끼 다 차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반찬 못하시면 차려놓은 거 꺼내 드시기라도 하고, 설거지라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양말 갖고 들어오면 하나 거꾸로 벗지 말고 두 개 가지런히해서 세탁기에다 넣으세요.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뚜가리같이 뭐라 하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까지 민망하면 오늘 반찬은 맛있네, 이 정도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강연을 했었는데, 어머,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전세가 역전이 돼갖고, 아우,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 계시는지, 거기다 내가 그 얘기 더하면 막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세요. 더 어떡하란 얘기야, 내가 숨만 쉬고 있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이제 막 노려보고 계신데, 아이, 우리야 그냥 살다 그렇게 가면 돼요. 우린 그렇게 이혼 안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는 젊은 그 아내나 남편들이 지금 보면은 양쪽의 권리의식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의무 배려심은 땅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고받는 이렇게 대화를 봐도 서로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전혀 없고,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든지 똑같이 해요. 뭐든지 똑같이. 그래서 가끔 그래요. 왜 애도 반반씩 낳지? 애도 반반씩. 그래서 신체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면 자연스러운 게 있고, 아내가 하면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챙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있고, 남편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골목길에서 주차 다툼이 나면 남편이 가서 싸워야지, 아내가 가서 다투면 뭔 소리 나와요?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살림도 그래요. 물론 남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아내가 왜 다 해야 되냐고요. 똑같이 돈 버는데, 더구나 애 낳을 때 밤에 엄마가 먼저 들고 뛰고, 결국 엄마가 수유이기 때문에 엄마가 잠 못 자는 건 맞으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말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다툽니다. 빨래하기, 그죠? 청소하기, 특히 화장실 청소.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남자분들 아마 웃으실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를 어디 아내가 버려요? 다 남자가 버리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들이 이제 결혼시킬 때 아들들한테는 이제 교육이 많이 됐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야, 밥 먹고 설거지 좀 해. 설거지 안 되면 싱크대 물기까지 싹 닦아서 행주행가서 탁탁 터서 널어야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내놨더니, 아내분들, 딸을 보내는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 전에 세수할 때 외에는 세수대 3명이에 손도 못 담그게 곱게 길러요. 딸을 더 귀하게 기릅니다. 근데 결혼할 때 옛날처럼 하다못해 밥이라든가 기본적인 반찬이나 찌개 끓이는 걸 가르쳐서 보내느냐?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저도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그랬으니까, 야, 시집가면 시커네. 그건 우리 때 버전이었고, 너 현모양처라는 거 꿈도 꾸지 마. 그건 옛날 얘기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에, 가나다, 네 이름을 날려. 이렇게 길을 돋보가지고 가르치고 해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평등한 것이고, 너의 일을 하는데 너가 성공하는데, 남편이 일을 하는데 남편이 성공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북돋아서 같이 가라.
똑같이 가라. 같이 가라까지는 좋은데 똑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안일 다 하지 마. 해좀 버릇돼. 이렇게 해서 보내신단 말이야. 전에는 보면은 안타깝지만 1988년 올림픽 전까지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으로부터 매 맞는 아내였어요. 안타깝죠. 이제 그 권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역지가 한번 확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의 이혼 사유를 보면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이 아내분들이 만만찮아요. 물론 아내분들이 이렇게 순종적이 죽어서 지내고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만들지 말아라라는 사유가 여성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쪽에서. 그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욕설과 그 다음에 인신공격, 모욕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에서 이제 조종을 갔습니다. 20대 부부였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도 안 됐어요. 또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그 시기에는. 왜냐면 보통 그때는 투박투박 싸우고 이렇게 해서 싸우는 시기고 그걸 극복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가 돌도 안 됐고, 근데 남편이 돌도 안 된, 출산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를 향한 이혼서 웬만해서는 안 받아줘요. 근데 첫 번째 조정에 갔는데 재판부께서 대놓고 신 변호사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조정하시죠. 놀라서 물론 증거를 제가 다 듣기는 했지만 깜짝 놀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요 옆에 있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거든요. 그 원고 피고가 원고한테 좀 전에 피고 나갔을 때 한 얘기 다시 여기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나갔을 때 이 원고가 재판부한테 뭔가 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러고 해서 제가 결혼해서 그 아내가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한다고 욕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또 부모님도 욕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빌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해줘보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상담 치료도 받아보고 정신과에 가서 약도 타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자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여기서 자기를 더 살라고 하면 자기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전체 좁은 조정실이 숙연해지면서 제가 아무리 아내 쪽 변호사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혼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산분할하고 양육비 합리적으로 해서 끝내자 라고 하고 끝낸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 같은 경우가 그 남편의 말도만이지만 제출된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 하도 구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니까 이걸 녹음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사실 그 애를 안고 있는 아내를 때릴 수도 없고 욕을 했다간 더 난리가 날고 그러니까 베란다 가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뒤에다 이제 쏘아대는 얘기가 이제 녹음이 된 겁니다.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죽어. 그래서 너 떼어내리지도 못하지 이 병신아. 그래서 그러니 그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멸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고 아이까지 낳고 이 아이의 아빠잖아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이 아이한테 아빠만큼 잘하고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게 할 말이냐고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누구나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고 또 우리 세대는 또 효도받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뭐 젊은 분들이 뭐 의견조사 했더니 뭐 부모님 부양한다? 아이고 10명에 3명도 안 나오더만.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상담 중에서 이제 아내분들이 특히 많이 그런 호소를 하시는데 저 남편하고는 살만한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아내분들이 있어요. 그죠? 억울하시죠? 듣기만 해도 억울하지.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어딘데? 해준 게 어딘데? 특히 아들한테 결혼할 때 집 해준 게 어딘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왜 못 살아? 요즘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싸우셔가지고 서로 못 사시겠다고 사흘들이로 다투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요 아버님하고 싸우셔갖고 저희 집에 오시면 보름 있다 가세요. 또 다른 예에서 이제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이혼하겠다고는 자녀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본인들도 결혼해서 부모님이 힘드시다고 뭐 해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집도 모두. 그래서 자기네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월세집부터 시작해서 전세집에 이제 집 마련하기 이제 직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인가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내가 너희들을 길러서 결혼시켜서 그만큼 했으니까 용돈 내가 너희들 주듯이 좀 다오.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은 시댁에도 10만 원, 시댁에 10만 원 드리면은 친정에도 10만 원 이렇게 그래야 싸움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시부모님이 20만 원, 30만 원, 물론 이제 장인 장모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는 애들 집도 마련해야 되지만 애들이 학교 가죠. 결혼시켜야죠.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 세대 되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래서 손 벌리고 저래서 손 벌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드리면 또 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뽕는다니 그냥 드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부부일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정말 우리 부부일은 싸울 일은 없는데 우리는 항상 시부모님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이렇게 와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부모님이 아우 행복해 너무 재밌어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이 마음 쓰지 않을 정도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뭐 바람을 피시는 거 뭐 어쩌시겠어요. 어머님은 참겠지만 자녀들은 힘들어요. 그거 곤란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아껴 쓰시면 사실 그거면 사시거든요. 왜냐면 병원비 많이 안 드시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큰 돈 안 벌리셔도 되는데 무리한 돈 요구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으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특징을 또 하나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너 어렸을 때 다른 사람 있잖아. 고무신 시기일 때 나는 너 구두 신겼다?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기억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초년 때 학생 때 줬던 걸 가지고 우려가지고 내가 노년에 뭘 해도 자녀들이 나를 다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샥 지우시기 바래요. 아주 샥 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들을 위해서 좀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 넘으셔도 그 들끓는 감정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돌아가신 분처럼 나무처럼 목석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들끼리의 얘기고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저 위에 있는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평안한 노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